개합하기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저속 성장과 고효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지금 한류 죽었다 그러죠.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BTS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지금 말레이시아가 한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때 뭐 빌보드 차트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 빌보드 차트에 한국 가수가 20몇 주 동안 머물러 1위로 머물러 있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BTS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줄줄줄 줄 서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바우ンド 시장 확장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인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합니다. 대한민국 테마파크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제 생각이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재 중심이 아닌 서사적 구조의 스토리텔링 구축과 확장성을 구축하십시오. 서사적 구조.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단순히 이것을 어린이가 즐거운 여러분들 즐겁게 노십시오.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한 꿈 동화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주서 그 이야기가 어떤 서사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를 분명히 설득하는 도구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수평적 발대를 위한 프랜차이즈 모듈이라고 설명을. 자, 만약에 우리 여기에다가 광주파크라는 멋진 테마파크 썼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광주파크 샹하이가 가능합니다. 광주파크 프랑크푸르트가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출발점에 놓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구상설계, 약간 일본식 한자입니다만 구상설계, 이 초기 개념 설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스키매틱 뭐 그런 것들 건축 용어를 많이 갖다 붙이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근데 구상설계 초기 투자의 규모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다가 늘려나가지 절대로 이건 건축 짓는 거 아닙니다.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리니어 플레이 같은 장치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중장기적 전망과 직간접적 효과를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토목적 사고를 벗어나서 콘텐츠 사업적, 흥행 사업적 사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대로 VR, IoT, 로봇, 도시공학 같은 연관 산업의 전략적인 같이 창출을 하시려고 노력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실패한 완벽한 경우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로버랜드입니다. 저는 이제 인천 로버랜드와 마산 로버랜드 양쪽 다 총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플랜을 만들고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 교수님도 많이 관여하셔가지고 조언하셨습니다. 유 교수님이나 저나 이야기한 것을 청개구리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반대로 갔습니다. 인천 로버랜드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미디어시 실패해서 이 미자 파트는 제로, 로버랜드는 타워하는 걸 썼습니다. 그게 그냥 먹기 입주시키고 있어요. 마산 로버랜드 이제 올 여름 오픈한다고 그러죠? 할 말 없습니다. 뭐 평가도 하기 싫습니다. 이게 좀 최악의 경우인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 로버랜드 얼마나 저렴하고 좋습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귀신, 로봇, 공룡, 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전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서사적 구조 실패를 위해서 로봇 소재 노력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보셨어요? 가보셨다면서요? 테마가 뭐예요? 영화죠. 아닙니다. 아니 너무 다른 쪽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폴 바이런이 사과 이론이라는 비타민이 있죠. 비타민이 뭔지도 모르고 먹어요. 농민이 먹거나 비타민 박사가 먹거나 몸에 들어가는 비타민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나 먹으면서 피부가 갑자기 착 좋아지진 않죠. 사과도 먹고 빵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사과를 많이 주고 먹다 보니까 자 효능조차도 알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메시지 시약이 있어요. 폴 바이런의 사과 이론인데 테마파크의 테마가 그런 것인데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테마는 라이딩 어 무비라고 합니다. 영화를 워칭하거나 쉐어링하는 것이 슈렉을 보거나 듣는 것이 슈렉을 탄다는 겁니다. 백투더퓨처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백투더퓨처를 탄다는 거예요. 자, 디즈니랜드 테마가 뭔지 아세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소재고 디즈니 그의 꿈이 현실되는 것입니다. 드림스 컴 트루. 디즈니랜드잖아요. 월트 디즈니랜드 사는 머릿속이 현실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로봇이 있다. 로봇 놀이기구다. 로봇이 랄랄라 테크노부위가 있다. 이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소재적 접근과 데코레이션 편향을 기획했다는 것이고 뭐라 말씀드렸죠? 정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관료 조직이죠. 이 관료 조직이 얼마나 말랑말랑해지냐에 따라 이 사업을 성공할 것을 생각합니다. 말은 듣습니다. 유 교수님 말씀하시고 제가 얘기하고 또 다른 분이 얘기하면 얘 끄떡끄떡합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왜 안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책임지지 않으려고 감사 걸리는데요.
그리고 테마파크 그 놀이동산이라는 사고가 출현하는 공공적 가치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주장하는 토목공학 사고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히는 함량 미달의 마스터플랜. 저는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결국은 로봇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로봇이 되겠다, 로봇을 타고 놀겠다, 로봇을 타고 우주로 가겠다라는 명확한 주제와 타겟 방향성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적 가치를 확보하고 그걸 전달했어야 됐습니다. 로봇이라는 걸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테스트베드 기능성을 강화했었어야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저는 참 처참한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예를 들게요. 부산 앞바다 해저에서는 오고 저기 이제 회장님 후속이 되셨는데 LCT라고 되게 유명한 해운대에 있는 이제 135층짜 지금 120m가 됐습니다. 그 LCT 샵의 초기 기획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삼성전자 기획본부에 참여했었습니다. 이 지하에 디지털 탐방을 만들어달라는 청을 받고 에버랜드 저를 추천해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저는 계약을 장원 계약서 썼는데 이번에 통영관이가 또 누가 투서를 했더만요. 제가 이제 계약 보통 고문이 묻는 건데 고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장부를 계약했습니다. 그런 우스갯 일이 있었는데 그 일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원래 이게 피부스퀘어라는 중기 플랜이었거든요.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대학을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에서 살면서 많이 사고 싶어버렸습니다만 제 고향 이 해운대 앞바다에서 약 한 4.5km 떨어지고 오륙도가 있습니다. 오륙도 지하, 오륙도가 뭔지 아세요? 섬이 바다가 들어가나 섬이 5개로 보이고 6개로 보이더라는데 그 섬에 지하에 해저에 레스토랑을 만들자. 제 플랜이었습니다. 다 좋은 아이디어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갈 때는 지하에서 잠수함을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멋지죠?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선정하죠? 다들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게 사실은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에 이 버즈 알아랍이라는 7성급 호텔에 있는데 이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서 하면은 이 사무초 올라가 지나서 이 배선을 지나가지고 레스토랑에 갑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게 참 뛰어나죠. 근데 이제 사업이지 않습니까? 얼마 드는데 따져봤습니다. 총 사업이 4조 5천억 원입니다. 잠수함 빼고 4조 5천억 수업도 견디게 되고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친한 동네 중기 사장님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사장님 4조 5천억 원에 저 자리가 한 140개가 있는데 그래서 레스토랑을 하면 중국집 사장님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계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메일이 왔습니다. 사장님 240만 원, 탕수육 720만 원, 전가복 1,080만 원 비싼 거 팝니다. 중국 중에 배달도 해야겠죠. 그래서 탕수육 세트 9만 원 서비스 배달하면 3,500만 원 받습니다. 이래야 운영이 됩니다. 이거 누가 사 먹겠어요? 하시겠어요? 망치 땅굴 타고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레스토랑이 바닷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빌딩은 지하 3층에 있습니다. 지하 3층에 있는데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터 타고 저걸 타고 한 40초 정도 흔들리는 끄떡끄떡합니다. 그러면 창밖으로 영상이 CG로 보죠. 바닷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저것을 타는 사람들은 7살 이상은 저게 실제 잠수함이 아니라 압니다. 요즘 5살도 알더라고요. 하는데 물도 새고 막 그래요. 큰일 났다 그래요. 내리고 나면 지하 3층에 들어가서 수족관을 만들어 놓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레스토랑, 이게 실제 수족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가 마트가 중국에서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이 지하를 찾아서 그래요. 롯데마트가 지하가 많이 망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지하는 도둑이 사는 공간이라고 해요. 아랍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즈 알아랍이라는 뛰어난 7성급 호텔이지만 지하는 창고나 주차장밖에 쓰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지하 3층 공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더니 제 아무리 7성급 호텔이라고 해도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버즈 알아랍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보는 생산성이 높은 레스토랑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돈 내고 사먹지 마십시오. 실제로 팔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 이 시뮬레이터 투자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1억이 안 들어갔습니다. 1억이 안 들어가는 돈으로 아이디어만으로 그 레스토랑을 지하 3층의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테마파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사카를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원의 강, 30만 원의 바다를 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계열을 건너게 하십시오. 젊은 애들이
PC방에 가서 열심히 하는 이 바로 그 PC 게임이 아니라 여기 가면 배틀그라운드가 더 재밌다라고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라는 겁니다. 그만한 대학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사카를 제가 10만 원의 강, 서울서 KTX 타고 강주로 올 수 있는 48,000원 왕복 10만 원의 강을 쉽게 건너서 거기에 기어이 가겠다라고 하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어떤 목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립과 패배주의 바다를 건너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대학교 83학번입니다만은 50 중반이 넘어가는 저희 나이에도 광주라는 이름이 주는 슬픔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고 그때 85년도, 86년도, 85년도 군대 가기 전에 포정도 닿지 않았던 망월동 그 산을 건너서 오면서 그 사람들 경찰들 피해가면서 어떤 그 부정이었죠. 뭘 안다고 했겠습니까? 자, 그랬던 것이 지금 스스로 고립하고 스스로 패배주의를 느끼는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십시오. 그렇게 건너서 와서 광주에 가면 정말 그런 멋진 대학학교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굉장히 좋고 뛰어난 대학학교는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